안녕하세요. KSTO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영상들을 통해 STO의 기본 개념부터 투자 방법, 자산 선택의 전략까지 다양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요. STO가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실제로 투자하려면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하는 거지? 라는 이런 질문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거래소는 언제 STO를 받아들일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STO를 쉽게 사고 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영상.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STO의 상장은 왜 중요한가 이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비교해보면 좋은 기업이 아무리 많아도 상장되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는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건 STO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 유명한 채권, 탄탄한 미술품 자산이라도 토큰화된 이후 그것이 유통될 수 있는 거래소가 없으면 투자자는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TO에서 가장 핵심적인 다음 스텝은 바로 신뢰 가능한 STO 거래소, 즉 2차 시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STO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아직 거래소가 잘 안 보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률적 해석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STO는요, 증권이에요. 즉 금융당국의 규제를 정식적으로 받아야 되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STO 상장은 매우 신중한 영역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제도화가 계속 무산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운영과 책임 구조 문제에 걸려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TO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배당, 의결권, 만기 상환 등 복잡한 구조를 좀 담고 있어서 거래소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 운영에서 나오는 실수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아직 거래소가 상용화가 못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이 언제쯤 해결이 돼서 과연 STO가 언제쯤 또 어떻게 유통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언제쯤 STO를 일반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일단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국가 단위의 제도 정비예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스위스, 아부다비, 그리고 한국까지 이 STO 법안은요,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STO의 발행과 유통, 시범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단위의 제도 정비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화된 STO 전용 거래소의 등장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거래소가 STO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STO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래소가 따로 출범하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할 거라는 건데요. 실제 일본의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 그리고 미국의 T0, 유럽의 SDX 같은 곳들이 지금 STO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전용 거래소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존 코인 거래소에 STO 전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비트나 빗썸뿐 아니라 기존의 주식 거래소들도 이 STO 전용 플랫폼 개발팀을 이미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한국은 이들이 제도적 명확성이 확보되자마자 STO 상장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국가 단위의 제도 정비와 특화된 STO 전용 거래소의 등장, 그리고 기존 코인 거래소의 STO 전환까지 이 세 가지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STO 시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게 제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 노다지인 시장을 위해서 과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STO 전용 거래소 계좌 개설에 대비하셔야 되세요. 향후 몇 개월 안에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최소한 국내외 STO 거래소에 KYC 등록이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 코인 거래 시 기본적인 것에 속하는데요. 미리미리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목할 STO 자산군을 미리 리서치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채권, 인프라, 미술이나 음악 등 어떤 자산이 토큰화될 예정인지 사전에 발행 주체를 팔로우업해두면 기회를 먼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험 관리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STO도 결국 투자예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한 위험관리 마인드, 이건 여러분들께서 꼭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준비가 되면 누구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STO는 단순한 코인 투자가 아니에요. 이제 투자의 중심이 토큰이라는 기술로 옮겨가는 금융혁신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래소가 STO를 받아들이는 시점, 그건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서 자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서요 중요한 건요 방향을 읽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방향에 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흐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죠. 그래서 제가 STO에 대한 카페를 하나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만큼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인 거죠. 지금 시장을 선점하시는 분들은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에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신 만큼 많은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요, 구독과 좋아요 딱 이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